등비수열의 합인 등비급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선 등비급수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어떤 등비수열을 데리고 올 거냐면 첫째 항이 A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R이고 그러면 우리는 등비수열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죠? A, R에 N-1 이거 등비수열의 일반한 공식 쓴 거예요. 그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으로 표시를 해볼 건데 무한대까지 더할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r에 n-1이라고 쓴다면 결국 이것은 첫째 항 a, 그 다음 두 번째 항 ar, 세 번째 항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서 n번째까지 썼는데 그 이상 더해줘야 등비급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 등비급수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등비급수의 수렴성이 중요하겠다.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 근데 어차피 등비급수잖아? 우리가 급수의 수렴과 발산은 어떻게 구했었지 앞에서? 첫 번째, 뭘 구한다? 부분합 SN을 먼저 구해준다. 두 번째, 그 부분합 SN을 구한 것에다가 리미트를 씌워서 얘가 어떠한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다면 그러면 급수도 수렴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죠? 얘도 결국 마찬가지로 등비 급수잖아. 똑같이 부분합 구해주고 그 다음에 리미트 씌워 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등비 급수의 부분합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그럼 SN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인 등비 수열이니까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쭉쭉쭉쭉 n항까지. 그럼 결국 이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첫째 항이 a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의 합공식 기억나죠? 뭐였어요? 1-r 분의 a 1-r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밑에 분모가 1-r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모가 0이 되는 것은 정의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 r이 1이 아닐 때 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겠다. 그러면 r이 1이 아닐 때도 있으니까 r이 1일 때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r이 1일 때는 SN은 어떻게 되겠어? A 더하기 그 다음 항은 원래 AR이어야 되는데 R이 지금 1이잖아. 1씩 곱해지고 있는 거니까 그냥 A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A를 더할 거고 몇 개까지 더할 거예요? N개까지 더할 거야. 그래서 뭐가 돼야 돼? NA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지고 우리가 등비수열의 급수 한번 찾아볼게요. 수렴하는지.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 SN에 대해서 이제 극한을 씌워줘야 돼. 리미트 SN,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결국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R의 N-1제곱 요거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었지. 그럼 얘를 이제 계산하려고 대입을 했더니 문제가 생겨. 자,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려고 봐. 문제가 생겨.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아래 n제곱 보이시죠?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그 아래 범위에 따라서 달라졌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아래 범위에 따라서 나눠줘야 돼. 그럼 어떻게 범위를 나눠볼 수가 있겠냐면 자, 아래 범위를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 요거 기억나죠? 범위에 따라서 값 달라졌던 거 어떻게 됐냐면 0이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였어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였어요? r이 1보다 클 때.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진동하는 현상이었지. 그래서 진동하니까 이것도 결국 발산이더라.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범위를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첫 번째 범위.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 0으로 수렴했으니 우리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아래 n만 쓸 제곱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a 1-r의 n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지금 이 부분을 그대로 쓴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 얘가 0으로 가잖아. 그래서 결과는 1-r분의 a라는 수렴하는 결과가 나오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는 r이 1보다 클 때 생각해 볼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r의 n제곱이 무한대로 갔으니 똑같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아래 n만 쓸 제곱을 계산했을 때 얘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면 결국 얘도 뭐 하겠다? 발산하겠다.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진동하죠? 진동한다는 얘기는 결국 발산한다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얘도 2번과 마찬가지로 a 아래 n-1제곱은 발산한다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겠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앞에서 했던 요거 r은 1일 때 요거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r은 1일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n제곱 n-1 얘는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랑 똑같은데요. n이 1일 때 r이 1일 때의 sn은 뭐였냐면 na였잖아. 여기 구해놨죠. 그럼 얘는 무한대로 보내봐. 무한대로 보내. 그럼 뭐겠어? 무한대지. 무한대. 해서 뭐한다? 마찬가지로 발산하더라. 이렇게 결론 얻어낼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언제만 수렴하는 거야? 여기 보이죠?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만 이렇게 얘로 수렴한다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겠다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등비급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먼저 수렴성부터 따져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지 체크 먼저 해줘서 수렴한지 확인해주고, 수렴한다라고 했으면 그 수렴값이 즉 수렴값 즉 등비 급수의 값이 1-r분의 a가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예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얘를 한번 풀어보자면 첫 번째,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9분의 4 더하기 27분의 8 이거의 합은 이라고 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1, 3분의 2, 9분의 4, 27분의 8 얼마씩 곱해지고 있어요? 3분의 2, 얘도 3분의 2, 얘도 3분의 2가 곱해져 있는 무슨 수열이구나? 등비수열이구나. 그럼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뭐라고 얘기하겠다? 등비급수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럼 등비급수에서의 값을 구하려면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 항 A와 공비 R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등비급수 이것의 값은 뭐였어요? 1-R분의 A 요거 항상 외워줘야 돼. 1 공비분의 첫째 항.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1 3분의 2 분의 첫째 항 1. 요거 계산해주면 돼. 요거 계산한 방법은 3분의 2, 3분의 3에서 3분의 2 빼주면 3분의 1, 분의 1. 그래서 얼마? 3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또 하나만 더 해볼게. 두 번째는 1 루트 2 플러스 2 2 루트 2. 쭉쭉쭉. 이거에 또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근데 지금 또 보니까 이거를 하나의 수열로 본다면 마이너스 루트 2가 계속 곱해져 있는 모양이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항은 1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루트 2인 그런 모양이다. 따라서 얘를 계산해 주면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계산해서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그럼 유리화까지 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결론이 나오겠다라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나가본다면 세 번째 자리가 없어요. 잠시만요. 이거 좀 위로 올리고 자, 그럼 세 번째 내용은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을 생각해 보자. 방금 했던 거는 이제 수렴성 따지는 내용이었어. 그래서 수렴성 따질 때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거를 생각해 주면 되겠다라고 했고, 그럼 수렴 조건은 반대로 어떤 등비 급수가 주어져 있어. 등비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n제곱이 주어져 있으면 이거의 수렴 조건은 무엇이 되겠냐. 방금 했죠?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되겠지. 결국 이거는 무슨 의미랑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등비급수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초항이랑 공비가 다른 경우도 주어져 있어. 그럼 얘는 똑같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고 해주면서 또는 첫째 항이 0이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